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네, 향교 다방교. 오늘은 손세대 박사님하고 태안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박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되고, 저는 뒤에서 따뜻한 차 한 잔 음료서 대화하시는데 목축이 하시라고 차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거 여기 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태양 정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까도 이제 여기 정변인이라든가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태안의 정신이라는 것을 찾고 태안의 문화를 찾아야 되는데 태안의 문화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옛날의 문화냐 지금의 문화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기 전이요. 그때는 일제강점기가 있고 또 그 앞선 시대, 조선 시대에 과연 태안의 독자적인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은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연이 만든 건 문화라고 안 그래요. 인간이 만드는 거면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목적, 그 중에서도 좋은 목적을 갖고 만드는 문화라 했는데 그때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그 지배자들인 4대부 양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당시 문화라 그러면 4대부 문화거든요. 조선시대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문화는 다 4대부 문화잖아요. 영종조 시대 이후에 와서 뭐 서민 문화가 왔다 그러지만 그것도 서민 문화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문화는 그냥 뭐 귀족대들이 그냥 그렇게만 봤지. 또 여기 동학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동학이 지금에 와서는 혁명이라 그러지만 조선시대는 주자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 주자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학은 비속대입니다. 왜?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을 이로 파악하는 건데, 즉 산업공상에 대한 명분론이라든가 그 질서 체계가 엄밀한 거를 주자학은 추종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건데 동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은 주자학에서 봤을 때는 비속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태안에서의 태안의 문화라든가 정신이 있으려면 결국 4대부 문화밖에 없는데, 그러면 4대부들이 태안 지역에서 얼마나 활성화됐느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태안에서는 4대부가 없었냐? 있었어요. 양반도 있었고. 그러면 그 흔적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태안에서는 그 대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제를 실시하잖아요. 근데 태안에서는 과거제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과는 했는지 몰라도 문과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안 사람들이 다 어디냐면 아산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외지로 나가서 과거를 봐요. 그 기록이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태안에 있는 4대부들은 여기다 그냥 소송만 걸어놨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뭐 여기도 인물이 있었느냐 그러는데, 태안에서 말하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지금 애들이 그렇죠. 고등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로 가요? 다 서울로 가잖아.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뭐 스카이라 그래가지고 연대, 고대, 뭐 성대 해가지고 다 서울 가서 공부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다 서울 가서 하듯이 조선시대에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대학으로 갔을 거라고. 근데 그때 대학이 뭐냐면 인물이 대학이에요. 만약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있는 곳이면, 또는 간제 전우 선생이 계시면 거기가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물들이 있는 곳으로 애들이 가기 때문에 태안에 그럼 우수한 인물이 있어야 여기가 학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가 없는 데서 태안의 문화를 막 찾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부작용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태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딜 갔겠어요? 서산? 서산도 거기서 거길 거예요. 가면은 홍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전으로 가거나, 저기 우암 송시열 계시던데, 아니면 여주 이천이나 그쪽으로 갔겠죠. 서울로 가든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서산, 태안 쪽에서 태안의 문화, 고유 문화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서민 문화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태안의 고유 문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아까 어르신들하고 이제 하니, 어르신들은 이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되고 안 되니까, 여기가 지금 향교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이고 하니 차라리 유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 유교라는 게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교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세계로 가려는 사람들을 비족대라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유학 그러면은 완전히 수구적이고, 그게 안 좋잖아요. 유학이 좋은 사상인데, 유학이 사람다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할 때 유자가 사람인자 플러스에다가 갖추어질 숫자, 구할 숫자거든요. 그럼 사람에게 갖추어진 게 뭐겠어요?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고 다른 것에게는 갖추어지지 않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거는 사람다움의 종차라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이성이라 그러죠.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이론적인 문제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실용 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다움을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다운 거는 사람다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다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람이라고 안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사람다움을 몸에 갖추려고 노력하고, 사람답게 되려고 애쓰는 그 학문이 바로 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유학을 가지고 천시하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다움을 부정하면서 사람다움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교에서 주장하는 뭐 노노라든가 뭐 맹자라든가, 아니면 뭐 중용인이 대학이니, 더 나아가서는 뭐 노자라든가 장자, 또는 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해서 유학이라는 것은 결코 전시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여기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가 있으면 태안 전체에 문화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중고등학교에다 이야기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태안향교가 적어도 태안에서는 인문학의 메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교수님 맞죠? 그 얘기 하신 거죠. 그래서
태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안의 문화는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까 임병조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건 그분들이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하는 거는 태안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겠어요? 문자 그대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데아 플러스 로고스잖아요. 이데아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그 다음에 로고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세계로 가는 길을 한번 이번 우리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은 태안이라는 곳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곳이 되고 굉장히 그 이상적인 세계가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응? 이따가 해도 되는데. 네. 편하게 드시면서 네, 네. 아니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은 제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맹자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이냐면 사람들이 노노맹자 중용대학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좀 이따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얘기 좀 하면서.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경이든 성경이든 또는 저 유교 경전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려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게임의 룰 같은 거거든요. 그 게임의 룰이 이제 밖에 있으면 윤리예요. 밖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밖에 있으면 윤리라고 그러고 윤리라는 게 원래 에틱스, 그 에토스라 그래서 관습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인간의 안에 있으면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를 구분하는 게 전근대 사회는 도덕적 행위가 인간의 밖에 있어요. 그러나 근대 사회에 와서는 인간의 안에 있는, 인간의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다 그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동양에서는 처음에 유교를 갖고 하다가 그 유교 하면은 경전이잖아요. 처음에는 공자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공자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이라고 그러죠. 인, 어질인자. 근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느냐? 여기도 보지만 효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효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와 제를 행하면은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해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이냐 효냐 그래서 인과 효의 갈등 속에서 이제 효경이 만들어지고 뭐 예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요. 그래서 유교 경전이라는 것도 그런 거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뭐냐면 유교 경전을 뭐 여기도 오늘 제 학위편지에 일장을 갖다 놨는데 뭐 자활 하기시습지 불력여로 유궁자 원방내 불력났고 인부지구론 불력분자고 이거를 원문을 한 장 한 장 해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미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래도 딴 사람도 다 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차라리 논어를 이런 큰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다가 다 집어넣고 막 휘휘 돌려가지고 합쳐버리자는 거예요. 유교든 또는 불교든 노장 사상이든 아니면 오늘날 얘기하는 뭐 스콜라 철학이 됐든 뭐 기독교 사상이 됐든 어떤 그런 큰 저 도가니에다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휘휘 줘.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거기서 가래떡 뽑아내듯이 뽑아내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거는 유교에 있던 얘기인데 이거는 기독교에 있는 얘기인데 이건 불교에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기시습지 불력 여로와 이거 해석할 때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누가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까? 여기 학습한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뒤에 보세요. 인부지 불은 불력군자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거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는 자기 피할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아, 저 할아버지 얘기 또 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도 그래요.
인부지 불운이은 불력군자어라는 옛말이 있다. 알겠지? 그러면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 네 이렇게 하고 네 그 말도 안 들어. 제대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한다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러냐면 틀딱이래. 틀딱이가 뭐냐면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낀 틀니가 딱딱딱거리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꼰대라는 것은 옛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거는 안 좋으니까 오늘날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교님 이거 맞죠? 오늘 그 선생님 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여기 어르신들이 태안향교회 어르신들이 저보다 제 연세도 많으시고 다 아버님 연배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강학을 하려고 했어요. 강학. 뭐냐면 강학이라는 게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어르신들 앞에서 어르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한 거를 어른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딱 듣고서 그래요 열심히 했구만. 그 자네 그건 훌륭하고 이건 잘 됐고 이건 잘 못됐네 라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받는 순서를 오늘 하고 그런데 어른들이 도저히 제가 하는 거를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할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에서는 그게 없어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장유소를 얘기하면은 그거는 참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유소를 얘기하면.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가 존중되는 것이 벌써 수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디 가나 노인들은 이미 사회에서 쇠퇴하잖아요. 여기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걸 부정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장유소를 얘기하면은 웃기는 얘기라 그래요. 그리고 경로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을 존중해야 되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문화적으로 해야 되니까 나온 거지.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세상 어느 나라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 있어요. 다른 나라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는 필요 없어 다 버린 거야. 그걸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고유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달라요?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라든가 경로사상이 훌륭한 사상이라고 하려면 오늘날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독특한 뭘 놓아야 되잖아. 근데 아이들한테 왜 안 하냐고 자꾸 때리고 가르쳐 보세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오늘날에 맞게 그걸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 시간에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먼저 향교는 연치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향교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향촌에서는 정부로 나가면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능력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능력 없는 자의 능력 있는 자의 능력 없는 자에 대한 독재가 행해져요.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저스티스라든가 이런 얘기도 하고 복지정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방에서는 연치해요. 지방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위인 거예요. 동네에서는 그래요. 동네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분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능력이 있건 능력이 많건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달랐어도 동네에 가서는 어른한테 인사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 나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산업 현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 의견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때는 능력 있는 사람 따라야 돼요. 병원에서는 유능한 의사 말을 따라야 돼요. 간호사가 나이가 70인데 의사가 새로 왔어요. 30대 의사가. 그렇다 간호사 말을 따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돼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30대인데 학생이 50대다. 그래도 선생님 따라가야 돼요. 거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향리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향리에서는 연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교를 제가 이제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어르신들한테 먼저 이제 강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학기편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어르신들께 강학을 하고 그럼 어르신들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이게 맞다 안 맞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거든요, 어르신들이. 천사는 다음 주에 이걸 다시 해야죠.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제 말씀이 좀 길은데 제 처지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문화재 사업 여기 김현자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문화재 활용 사업도 문화재 활용 사업이지만 이 취지가 아마 문화재 활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걸 거예요. 가치는 이상이고 선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어쨌든 향교와 관련된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향교에서 하는 거는 유학 사상이고 유학은 인간됨의 근본이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태안향교가 인문학의 메카가다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문학의 문제는 딱 하나라고 뭐냐면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면 바르게 살 거냐. 행복하게 살려면은 약간 나쁜 짓도 해야 돼요. 네? 그러나 바르게 살려면 좀 손해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어른들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 거냐 행복하게 살 거냐 그 사이에서 하는 건데 먼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쫓아요. 그래서 그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조금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에피쿠로스, 뭐 디오게네스 이런 사람도 있고 조금만 좋게 표현하자면 이제 공리주의가 그런 거예요. 공리주의.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삶은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인간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서양으로 따지면 소크라테스 또는 칸트, 동양으로 따지면 공자님 같은 분, 석가모니 같은 분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생추의라 그래서 생의 욕망, 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사생추의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향교에서 어르신들이 글씨를 쓰시는데 그 난정서 같은 걸 쓰시더라고요. 그 왕이지 그 육조시대 때. 네, 그것도 이제 난정서 갖고 한번 강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진짜 멋있거든요. 난정서 같은 거. 그 저 유진 시대, 육조 시대 청담 사상 같은 거 있죠. 글씨는 어르신들이 많이 쓰세요. 근데 글씨를 쓰는데 서예 철학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서예라는 곳에 담겨 있는 뭐 기운생동이니 굴법 용필이니 뭐 수유부채니 이런 그 서예에 담긴 철학 사상 그거 제가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 육조 시대의 그 불교와 도교와 그 합쳐져 나가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고 그래도 가장 기본은 사람됨이에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데 그놈이 뭘 하겠어요 그거에. 그래서 그 사람됨의 근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여기서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다음 주에 어르신 오시죠. 네, 오시면 그거를 강학을 해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장소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돼요. 재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재정을 할 때 저쪽에서 제한을 뒀어요. 이건 어디서 해라라고 딱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넓은 데서 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 밖에서 하는 건 상관없죠. 그렇죠. 예, 밖에다가 천막 쳐놓고. 여기는 예절관이에요? 네. 아니 여기는 명륜당이요. 네. 그 명륜이라 그러잖아요. 네, 륜. 예, 옛날에 명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윤을 밝힌다는 게 뭐냐? 옛날에 공부한다는 게 이제 윤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비 돼가지고 뭐 돈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글을 읽은 선비가 어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글 속에 담겨 있는 건 도거든요. 글을 배웠다는 것은 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다못해 천자문을 읽더라도 글을 배우는 선비는 도를 아는 거예요. 왜? 문자라고 하는 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은 선비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글 속에는 도가 담겨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명륜당에서 밝히는 거는 그냥 영어 수학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륜당이 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 명륜당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기 도를 전하는 곳이라서 도와 관련된 거 아닌 거. 근데 오늘날 사회는 바뀌었잖아요. 그럼 현대 사회에 맞는 그걸 하는 게 명륜당의 이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밖에서 우리가 대중 강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많을수록 좋아요.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그러니까 인문학 강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문자 같은 거 학위 실습지면 불력 여로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또 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학위 실습지 불력 여로와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학위라는 게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 어린 새 있죠. 새끼 새, 어린 새가 어미새가 되려고 엄마가 하는 거를 계속 본받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날개짓 하잖아요. 이거 학자. 이게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본받는 거고. 그리고 때라고 하는 것은 늘 이필습자라고 하는 걸 글자 가만히 보세요. 날개 우자 밑에 흰백자가 있죠. 새를 보면은 이 새 요 날개 끝에 허옇대. 새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그 새끼 새가 둥지에서 엄마 새가 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발버둥이 날개짓을 하죠. 그건 마치 사람이 어린아이가 사람이 되려고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미새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불력 여로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근데 말씀 설자를 쓰고 기쁠 열자로 쓰는 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기쁠 열자란 글자가 없었어요. 기쁠 열자는 맹자 시대에 가도 없어요. 맹자에도 설자를 씁니다. 근데 순자 때 가면 즉 전국 말기에 가면은 열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바뀌는 겁니다. 그 유공자 원방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보세요. 제가 요것만 해드릴게요. 붕이라는 게 뭐예요? 붕이라는 게 그게 달월자 두 개가 아니라 고기 육자예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생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고향 친구잖아요. 고향 친구한테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덩어리와 피덩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붕자라고 하는 것은 고향 친구를 붕자라고 그래요. 지연, 혈연, 학연, 그런 우리가 또 친구라 그러면 동지를 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버두자. 버두자가 있거든요. 버두자는 동지를 뜻해요. 그러나 붕자는 고향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 친구가 원방, 먼 곳으로부터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옆에 있잖아요. 근데 저 먼 곳에서 고향 친구가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다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옆에 있겠죠. 그때 걔네들이 밖에서 걔 어떻고 뭐야 그 코올리기 자식이 이렇게 성공을 했어. 야 참 세상이 잘 됐다. 너 옛날에 임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초등학교 동창회처럼 와가지고 술 먹고 놀고 춤추고 그러는 거를 애들이 막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걸 낙자라고 해요. 낙. 아까는 열자잖아요. 열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희열이고 이 낙자라고 하는 것은 불력 낙후할 때 낙자는 밖에 있는 대상이 즐거운 걸 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민동락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민동락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한다는 게 뭐냐면 태평성대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둥실둥실 춤추고 그러는 걸 보고서 위정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민동락의 상황이 됐을 땐 이미 세상이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학위실습지는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기.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써 있잖아요.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기. 그죠?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공자 원방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그러니까 학교에 처음 들어간 꼬마애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생들한테 학교에서 배운 걸 열심히 익혀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학위실습지 불력 여러와예요. 그 다음에 유공자 원방래는 뭐냐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야 이 다음에 네가 성공했을 때 저 친구들이 올 것이란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논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기. 그 다음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그 다음에 인부지 불연 불력군자와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뭐냐? 세상의 경박한 평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자꾸 평가하길 좋아해요. 그 자식은 어떻고 그 자식은 어때. 그래서 요새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초등학교 아니 중학생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동학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거기에 경박하게 흔들릴 필요 없다. 그거를 해주면 아이들이 요새 자결 같은 거 자살 안 해요. 저는 그때 주로 쓰는 게 그 생택주베리의 그 어린 왕자를 얘기하거든요. 그 발음을 잘해야 돼요. 생택주베리. 그놈들이 생택주베리 어린 왕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보세요. 어린 왕자하고 여우가 둘이 만났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났을 때 왕자는 여우한테 뭐죠? 수많은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여우는 왕자한테 수만 마리 여우 가운데 하나라고. 둘 사이에는 어떠한 친밀한 관계도 없어요. 즉 서로가 남남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우는 왕자를 길들이고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별에 있는 이름 없는 장미꽃 한 송이가 밖에 존재하는 장미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다고 해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야.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멘트 쓸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너를 하찮은 존재라고 여길지 몰라도 나한테 네가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네 몸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당신은 하찮은 존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진짜 특별한 존재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1000만 명 가운데 한 명일지 몰라도 누군가한테는 세상의 전부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더라도 엄마한테는, 부모한테는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또 내 친구한테도 소중한 존재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1000만인을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사랑도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바람둥이 남봉꾼이지.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배타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 바람둥이잖아. 온 인류 사랑하지.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온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걸 누가 믿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밖에서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다면 진짜 어리석은 거지. 그놈은 나쁜 놈이지 아주. 왜? 자기를 사랑하는 진짜 특별한 존재를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게 제가 이 휴대폰을 했는데 이상한 전화가 자꾸 진정으로 놔주세요. 네, 했어요. 네. 했어요. 진동으로 했는데 여기는 무음으로 됐는데 이거는 휴대폰 과학 문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의 경박한 평판에 흔들리지 마라. 요즘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 학교에 계시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담할 때 왜 나를 안 알아주죠? 그때 걔네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넌 누가 알아주길 바라느냐?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사는 거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자님이 참 이 말씀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중학생들이 이런 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하찮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는 걔네가 논어를 안 배워서 그런 거지. 안 가르친 것도 있고 너무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거를 열심히 익히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결국 나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거는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 때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결하는 거는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행위죠.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걔네들한테는 아주 야단을 쳐서 따끔하게 야단을 쳐죠. 그건 배신행위라는 거죠. 그건 진짜 배신행위인 거죠. 지옥,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야죠. 그런 배신행위를 할 만한 용기가 나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항상 저도 그렇거든요. 힘들 때, 저도 힘들 때가 많았는데,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신행위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못하는 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감옥에 갈까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럼 어떡하실까? 그리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놈이 가솔들은 뭐야? 자기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그 처자식은 뭐냐고요. 아내는 뭐야? 그 아내는 남편 하나 보고 살아가는데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아내는 그 뭐가 되겠어? 쟤가 누구 남편? 쟤 누구 마누라야?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쟤는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 애하고 부인은 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소를 가꾼다는 거는, 데려온다는 거는 내가 잘해야 돼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들도 행동을 잘못하면 쟤가 누구 마누라야. 그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친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진짜 친한 거. 그래서 진짜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러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자기 집안, 아니 자기 부모, 집안, 온 동네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족관계라든가 동네가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읽더라도 글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오류를 배워요. 동몽성습, 동몽습지. 명심보감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심보감의 맨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그 권선편이잖아요. 저기 주요 계사전, 아니, 주요 곤괴 문헌전에 그만 있어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요, 적부선지가의 필요여왕이라. 그러니까 선을 쌓은 집안에는 필요여경, 경사가 있을 거고, 경사가 넘칠 거고, 부선을 쌓은 집안에는 화가 넘칠 것이다. 그게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그 주요 그 명심보감 권선편인가요? 거기 처음 나오잖아요. 그 문장이.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동몽선습이나 동몽습지 같은 걸 열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보던 책. 딱 열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것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1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제2장 보세요. 이 제2장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1장은 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도덕이라면 제2장은 얘가 이제 학교 밖에서 해야 될 거예요. 유자라고 하는 것은 유약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위인자 효제. 그 사람 됨됨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옳은 공부하면서 이호 범상자 선의라.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이 윗사람을 범한다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개긴다는 거예요. 어른한테 개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향교 내에서,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쳤어요. 배운 거를 열심히 익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나는 너를 믿는다.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하찮게 여겨도 나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아, 선생님한테는 다 똑같은 거다. 그래, 선생님만 믿고 가라. 부모님만 믿고 가라.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고, 학교 밖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어른들한테 잘해라. 왜? 옛날에는 농업사회고 그 향촌사회는, 전통사회는 어른들이 중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위인야, 그 사람됨이 효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면서 호범상자,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선자, 드물다. 있긴 있지만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불호범사,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서 호장난자, 난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미지유여라. 아직까지 없다. 결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기는 걸 좋아하면서 난리를 일으키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무본이라. 군자는 본에 힘쓰나니, 근본적인 것에 힘쓰나니 본님이 도생이라. 본이 쓰게 되면 돈은 저절로 나오게 되느니라. 그럼 근본이 뭐냐? 그래서 이제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여인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사람됨의 근본이 되는 도리이니라.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